안녕하세요. 육개상깨국님의 하루 10분 책 읽기. 오늘은 화요일. 역시 인천 연수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요.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스포일러입니다. 재밌어요. 책 두께도 얇고요. 한번 후루룩 읽는데 정말 몇 분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내용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에요. 이 글을 쓴 오카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 도립 특수학교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큰 병을 앓고부터 장애아를 다룬 글을 쓰기 시작한 선생님은 장애아들의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대표작 우리 누나. 여기도 있어요. 대표작은 우리 누나이고요. 2003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전교조 중고등학생 권장도서, 어린이 도서연구회 권장도서, 중앙일보 선정 2002년 올해의 책. 너무 상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선정 2002년 청소년 권장도서, 하늘이 독서 문화운동본부 선정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나라는 책이 그렇고요. 이거는 그 글을 적으신 분이 쓰신 책인데 이름이 너무 특이하죠. 책 제목. 나는 입으로 걷는데요. 입으로 어떻게 걸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고 요 앞에 이 작가의 모든 생각이 딱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요 막대기도 이 주인공 친구예요. 이 막대기 이름이 게으름봉입니다. 게으름봉.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이어진 고리 안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던 말이 이거예요. 의미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하며 고리 안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작가의 모든 생각이 담겨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챕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20살이 넘은 여기 나오는 소년인데 소년이 아니죠. 청년이죠.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의 그런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름은 다치바나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20몇 회를 줄곧 누워서 지내고 있죠. 이 다치바나 머리맡에는 항상 한 1.5m 정도 되는 막대기가 놓여 있어요. 조금 더 크겠죠? 네, 이 정도 되는 막대기가 항상 놓여 있는데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누구를 부르고 물건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 친구인데 친구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게으름봉이로. 영락 없는 게으름뱅이네. 여기 나와요. 엄마의 이 말 한마디에 게으름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인데 미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으로 이렇게 밀고 엄마를 띡띡띡띡 부르고 하는 이런 친구입니다. 어느 날은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4월쯤 됐나 봐요. 4월, 5월. 네. 거기에서 엄마 부른 거죠. 내가 지금 외출을 가야 되겠다고. 챕터 1이 외출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엄마를 너무 이렇게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누워있는 다치바나를 내려다보며 마음 놓고 화장실에도 못 앉아 있겠다고 타박 아닌 타박을 줘요. 보통 모르겠어요. 저도 주변에 장애를 앓고 있고 장애우 친구들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어둡고 좀 다크하고 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화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왜 불렀냐고 엄마가 이제 닥달을 해요. 오늘 날도 따뜻한 것 같아서 바람이나 좀 쐬러 나갈까 하고 어디 가려고 우에노 집에 오랜만에 우에노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할까 싶어서 간다라고 해요. 아이랑 엄마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 다녀와라.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구나. 응 다녀올게. 아침밥은 꼭 먹고 가. 응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10시쯤에 나가려고. 그럼 그래라. 아주 쿨한 엄마예요. 정말 쿨한 엄마입니다. 10시가 되고 엄마는 기다란 다리가 달린 침대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침대 다리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탈 것 같긴 한데 앞뒤 바퀴 크기가 꽤 달라요. 앞바퀴는 이렇게 야구 공간하고 뒷바퀴는 이만하게 휠체어 크기만큼 아주 커요. 이 괴상하게 생긴 침대차를 집 앞에다 끌어내놓고 다치바나를 안고 나왔습니다. 20살이 넘긴 지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이 다치바나의 몸은 조그마한 아이 같았거든요. 줄곧 누워서만 지냈기 때문에 등뼈, 발 모든 것이 생선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다치바나를 안고 와서 커다란 머리는 이제 커다란 바퀴 쪽으로 가도록 털썩 이제 눕혔어요. 눕히고 근데 이제 침대는 맞춤 침대 같아요. 이 다치바나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제 이동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파여 있는 곳에 쏙 앉히고 필요한 건
여기다 넣어두었다. 뭐 휴지, 수건, 뭐 숟가락, 컵, 빨대 이런 거, 그다음에 오줌을 받아내는 요강까지 필요한 물건들을 다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너 잊어버린 거 없어? 아, 게으름 봉이가 없네. 그래서 엄마는 게으름 봉이를 갖다 놓고 나중에 가져다 달라고 하면은 더 안 갖다 줘. 지갑 수출 여기 다 있고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래 다녀와라. 늦게 오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게 와라 하고 엄마는 길거리에 내버려 둔 채 부랴부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다치바나는 별로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줌마 뭐지?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전혀 틀린 건가? 이게 물론 그 뭐라 그러죠? 동화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 동화래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엄마의 큰 사랑까지는 이 동화에서 사실 담아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아니면 아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도 남들과 똑같다라는 거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강하게 키우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다치바나는 이제 밖에 나왔죠. 밖에 나와서 하늘도 보고 새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차에는 또 이게 거울이 달려 있어요. 거울이 달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왔어. 여기 나옵니다. 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여기죠. 학생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학생이 가다가 아이고 여기까지 가세요? 네, 여기까지 좀 밀어주시겠습니까? 선뜻 밀어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바쁘고 뭐 약속이 있다는 둥둥 했는데 이 침대 좀 밀어주세요. 여드름 투성이 학생은 당황하면서 중얼중얼 아니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다치바나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거기까지면 돼요. 예? 안 움직이는데요.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거 그거 이제 네, 그걸 그렇게 내리고 출발하면 돼요. 이렇게 아주 유쾌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인 말은 그래도 꼭 해줘요. 저는 뼈가 잘 부러지니까 될 수 있으면 살살 밀어주세요 라고요. 자기 할 말은 다 합니다. 오늘 날씨 좋죠?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날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답답하겠죠? 네. 저는 지금 어디에 친구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예? 어디라고요? 네. 저는 학원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거기까지만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 거기까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여기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분이 이제 옮기셨잖아요. 속담이 나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난 걷지 못하니까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가면 돼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난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활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요? 학원 가요? 삼수생이에요. 그런 이렇게 학원 가는 거 힘든데 자기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네요. 미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얘기가 통하는 거죠. 여기지? 네가 다니는 학원 이제 반말입니다. 반말 모드. 네. 제가 여기까지 밀어줄게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 근데 여기까지만 밀어주면 돼. 난 또 다음 사람을 기다릴 거야. 근데 한없이 기다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괜찮아. 미안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다음엔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이러면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여드름 투성이 친구가 처음에는 되게 까칠까칠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쓰고 밀어줘서 고마워. 괜찮다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공책에 네 이름하고 주소 좀 써주지 않을래? 여기서 조금 뜨끔했어요. 왜 이름하고 주소지? 그랬는데 이건 동화책이잖아요. 학생은 공책에 빼곡히 적혀있는 이름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또 자신의 이름을 쓰더니 이렇게 재빨리 말을 했대요. 저 오늘 당신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좀 우울했는데 그럼 조심히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고마워. 너도 초조해하지 말고 열심히 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요. 습득을 했습니다. 학생은 초등학생처럼 차례로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다다닥 올라갔대요. 이게 첫 번째 챕터예요. 금방 읽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요 짧은 글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넌 여기까지 함께한 사람, 여기서부터는 다음 사람. 그래야 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 부분을 느꼈어요. 제가 잠깐 사담을 하자면 4월 3일 날 내일이죠. 또 다른 어떤 모임에 있어서 제가 또 만남 아닌 만남 강의를 들으러 가거든요. 거기서 또 새로운 분을 또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라는 부분. 네,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원에서 라는 부분하고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치나바 이 친구가 외출을 나갔고 그 외출의 이유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공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누구를 만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어울린 듯한 어떤 분이셨는데 이 다치나바의 정말 유쾌한 부분이 저를 너무 감동시켰어요. 뭐라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은 분이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점점점 여자를 부를 땐 날카로운 면도칼을 다룰 때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웃겨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자를 다룰 때는 면도날처럼 조심조심 다뤄줘야 되죠. 역쪽으로 가시는데 제 차를 좀 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정중하게. 이제 말없이 이제 잡아줬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자분은 약장수였다는 거였어요. 몸이 불편하고 이제 하니까 일명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 도를 믿으십니까?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였어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또 이런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몸을 굳혀줘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실망하기는 수도 없이 되풀이했는데 그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겼었대요. 그랬더니 다치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를 낼까요, 여러분? 1번 노려봤다. 2번 대꾸를 안 했다. 3번 재치있게 어떤 행동을 했다. 네, 재치있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아주머니 제가 오줌이 마려운데요. 네, 내가 생각한 그거를 해줘야 하니 네, 요강을 꺼내 오줌을 내어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도망갑니다. 짜잔 보이세요? 도망갔어요. 아주 임기응변이 아주 그냥 뛰어난. 아휴 그랬는데 이제 공원에 그냥 팽개쳐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떤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딱 봐도 좀 그렇죠? 이 옷을 입은 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했더니 이 작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유카다의 갈색 찬차코를 입은 할아버지. 이 유카다라는 거는 목욕을 한 뒤에 입는 무명 옷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찬차코라는 거는 솜을 넣어 만든 아이들의 솜에 없는 웃옷. 딱 봐도 네,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역시 나를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한참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치나바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래 나도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왠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분이 참 복잡해졌었대요. 그것 봐 나도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고.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늘 남의 보살핌만 받았는데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이 조금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러던 찰나에 이렇게.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저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막 먼저 가신 거예요. 또 혼자 남게 됐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를 만납니다. 걔는 아랑곳않고 역시나 우리가 상상했던 행동을 하죠. 그랬는데 그 찰나에 또 어떤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요 강아지는 이제 저쪽으로 갔고요. 한 아이를 만났는데 한 1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 이 아이는 꼬마야 마침 잘 왔다. 이제 물어봤죠. 나야 저 역 맞은편까지 가려고 하는데 밀어주겠니? 그랬어요. 근데 조그만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밀어줬는데 이제 물어봤겠죠. 당연히 학교는 안 다녀요. 안 다닌다고?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엄마랑 다른 식구들이 뭐라고 안 해? 여기는 또 개방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대요. 그래. 또 공부하기 싫구나. 좋아는 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걸요. 근데 왜 학교는 안 가? 그게 친구들이 널 괴롭히니? 라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고는 도망가 버리죠. 꼬마야 왜 그러니? 아 놀라서 너무너무 미안했다라고 해요. 3장에서는 어떻게 누가 갔을까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도착을 해서 친구인 우에노 씨랑 둘이 대화하는 걸로 이야기가 꾸며져요. 다치나바보다는 서너 살이 많고 자기 힘으로 휠체어 정도는 끌 수 있는 장애인
우에노라고 해갖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고, 오는 길에 재밌는 일 없었어? 물어봤겠죠. 있었어요.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 광신자 아주머니, 이상한 할아버지, 그리고 오줌을 싸고 도망간 개,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은 초등학생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물어봤겠죠. 저희도 궁금하잖아. 그 초등학생 다음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정말 궁금한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니? 저 앉아있어서 잠깐 다리를 좀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 아이 뛰어간 쪽을 쳐다보고 있었대. 그런데 이 뒤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굉장한 미인이니까 반쯤만 믿어보도록 하지. 그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젊은 여자분, 진짜 젊은 아리따운 여자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체국까지 간다게 거기까지 밀어달라고 했었죠. 저 혼자 왔는데요. 산책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는데 그 여자랑 생각을 했는데 우체국까지만 정말 그냥 쑥스러운 상태를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미인이 우체국에 들어가고 나자마자 머리 벗겨진 아저씨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머리 벗겨진 아저씨는 정말 선뜻 근데 밀어줬대요. 밀어줬는데 자네랑 같이 온 사람 어디 갔나? 같이 온 사람이 그냥 저 혼자 왔는데요 라고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돌변을 한 겁니다. 혼자서 뭐 하고 있는데 산책 나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친구 집에 가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례한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나옵니다. 산책 입고를 해가지고 험상궂게 변한 거죠. 남한테 밀어서 놀고 있네. 통화책인데 너무 리얼하게 놀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근데 다치 반하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햇볕이 지금까지 자기를 쨍쨍 내리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벼랑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 아저씨가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남한테 폐를 끼치면서까지 산책을 하려는 심보를 모르겠다고. 무엇보다 그런 몸으로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뻔뻔하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다치바나는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속상해서 그래도 우리도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말이어서 산책 정도는 하고 싶었대요. 세상에 사지 멀쩡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돌머리에 새로 만든 투구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이 아저씨를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이걸 보고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랬네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갖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져서는 안 돼.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책의 가장 구절이 사실 여기 76페이지랑 7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다치바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지. 자기 혼자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잃어버렸을지도. 참 슬픈 일이야 라고. 이거는 우에노 씨가 했던 말이고요. 그 앞에 그 아저씨도 불경기라 살기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는데 찌들어 마음이 좁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네, 모두가 그걸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해선 안 돼. 그것도 훌륭한 자립이라고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에이고. 그래서 저 친구들 만나서 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얘기가 나와요. 한 분은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 엄마를 보면서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정말 살았대요. 일이 재밌어서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처음으로 회사에서 부장까지 오른 이야기 등등을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늙으니까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는 건 약한 제 자신이었다. 그제서야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다. 사회적 동물이었나 봐요. 정말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공원에서 나도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게 떠올라서
이 아주머니도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고 방문 간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아주머니 이름은 물어봤어? 하고 우에노 씨가 물어봤대요. 공책에 써달라고 했는데 맨 끝에서 두 번째 한번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공책을 넘기던 우에노 씨가 소리를 쳤어요. 어떤 게 그려져 있었냐 했더니 바로 해바라기꽃을 그려놨다라고 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돌아오는 길에는 게으름봉을 들고서 이제 했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왔었냐 하면은 바로 그 사내 아이였어요. 그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까는 왜 그러니? 라고 물으려던 다친 아바는 말을 삼켰죠. 기다리자. 이 아이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자. 포장된 도로였지만 울퉁불퉁해서 당연히 침대차가 약간 가끔씩 덜컹덜컹 거렸겠죠. 하지만 근데 다치바나는 사내 아이가 무척 조심스럽게 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친절한 아이냐. 이거 재밌는 차네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래, 꼭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요. 그랬니? 나를 어떻게 알았어? 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와, 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야. 저거는 뭐예요? 게으름봉이란다. 게으름봉이요? 자기도 게으름뱅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학교에 안 가니까요. 진짜 게으름뱅이네. 하지만 게으름봉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른단다. 그냥 막대기이지만 나한테는 손과 발이 되어주거든. 이 부분 그럼 저도 도움이 돼요? 물론이지. 그래서 이제 사내 아이는 말문이 터진 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벌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명주잠자리, 개구리, 마당에 있는 나무, 번데기를 발견한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다치바나는 이 아이도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은 거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구나 하면서 이 사내 아이와 나중에는 침대차 위에서 기분 좋게 흔들렸어요. 보이세요? 너무 예쁜 그림이죠? 서로의 공통점. 아이가 너무 얼굴도 보이지 않지만 행복감이 느껴지는 이 손짓, 그리고 누워있는 다친 아바도 그 얘기를 틀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걸 되게 짧게 하지만 깊게 읽을 수 있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작가의 말, 그 다음에 옴기니의 말. 저는 이 책을 읽고 작가의 생각이 되게 좋았었고요. 옴기니의 생각도 되게 실감을 할 수 있었어요. 옴기니와 작가가 약간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넣어 줬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입으로 걷는다와 나중에 우리 누나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요거는 유튜브로 한번 올리고 블로그에도 같이 링크해서 걸어놓을 테니까요. 구경 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은 사랑입니다. 좀 예쁘게 돼야 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 감사해요. 내일 또 만나요.